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정치 현안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천안함 세월호 문제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아주 일상적인 금요일 주말 아침이기 때문에 대단히 일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그죠? 곧 방학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자제분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손자, 손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 형제 자매의 자제라고 한다면 조카, 그죠? 그렇다면 여름 방학이 곧 오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여름에는 방학에는 또 학원 보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못 가는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분들께서 어떤 학습을 도와주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얘기를 안 하겠죠. 예, 약간은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제 누님이 계신데 누님의 딸, 제 조카죠.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제 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 고1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누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우리 정상이가 영어, 수학이 조금 좀 걱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은 잘 하는데 영어, 수학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뭐 가르쳐보고 이 생각을 저는 하지도 않았지만 고민을 좀 하면서 워낙 제가 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우리 손주한테 뭘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주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죠. 어떤 방법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할아버지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체크할 수 있는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영어 수학이니까 영어 수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면은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쭉 사이트도 검색을 해보고 하면서 플랜을 나름대로 설계를 한 거죠. 한 일주일 동안 설계를 쭉 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일 처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런 방식으로, 영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컨셉을 체크하자. 공부, 학습 아니다. 체크해보자. 일단 체크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체크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플랜을. 자, 공부, 학습 아니다. No. just check. 그냥 체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실 컨셉 자체는 굉장히 무모하죠. 컨셉은 무모한데,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만 본인이 체크할 수만 있어도, 또는 체크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만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영어와 수학을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 한 주는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가질까 말까.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좋아, 하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고민하는 시간 일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제가 편성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시간 일주, 그 다음 세 번째 주에는 실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손자를 내려오도록 해서 함께 보낸 시간 일주, 그 다음에 마지막 4주는 저 혼자 그냥 뻗어버린 일주. 그렇게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일 첫 주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짤 것이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정상아, 할아버지하고 한 일주일 동안 빡세게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 본인이 원해야지. 원하지 않으면 좋다 그러는 겁니다. 아, 좋다고 할아버지한테 온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은 보호자. 제 조카, 그리고 제 누님, 정상이하고 한 일주일 정도 영어 수학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냐니까. 아이고, 좋아하죠. 예.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전 준비, 제가 해야 될 준비와 그 다음에 관련 기관의 통보. 이 관련 기관은 저희 집 사람이죠. 저는 의논한 적 없습니다. 의논 안 합니다. 통보합니다. 아, 그 참 안 좋은 버릇인데, 의논을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의논하지 않고 제가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주로. 모든 큰 중요한 일도. 그래서, 여태까지 잘리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데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어 하죠. 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손주를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50년 된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같이 학습한다 그러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해보라고, 잘 해보라는 게 아니라 잘 해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내려오너라. 언제? 월요일 날 아침에 KTX를 타고 내려오너라. 통보해놓고, 손주한테 얘기해놓고, 사전에 일주일 전부터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자, 어떤 준비를 시작을 했냐면요. 제일 먼저, 이제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 자제분이나 우리 손주분이나, 중학생일 수도 있고,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일 수도 있지만, 뭐, 고3쯤 되면은 사실은 통제 바깥입니다. 그건 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한 고1, 고2까지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학은 이 녀석이 이제 고1 올라가니까 중학교 1, 2, 3년, 중학교 3년 과정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중학교 3년 과정을 체크하는 것. 그게 수학. 영어는 고1을 올라가기 때문에 고1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 기타로는 교양도서 한 2권 정도는 읽히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단어 학습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컨셉을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 만에 가능하도록 하자. 한 게 수학은 중 1, 2, 3 플러스 고1 알파. 고1 알파는 고1 과정에 약간 지수함수, 삼각함수, 요 정도, 로그함수, 지수함수, 요 정도만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1 과정은 맛만 보고 중 1, 2, 3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과정을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고 본인도 잘 모르니까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 영어는 고1 영어 교과서, 그 다음에 기타 단어 학습과 교양. 이렇게 딱 2주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수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학은 사이트를 둘러봤어요. 사이트를 수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수학방이라고 있습니다. 수학방. 수학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서 가장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쭉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봤더니 이 수학방에 들어가면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 문제들이 한 꼭지씩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방 딱 들어가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1 수학, 중2 수학, 중3 수학, 고등 수학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목차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www.maths방.net입니다. maths방.net maths방.net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중1, 중2, 중3 수학 이렇게 나는데 중2 한번 눌러볼게요. 중2 한번 눌러보면 중2 목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중2 목차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유리수, 분사값, 시계계산, 연립방정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부동식, 1차 함수. 여기 1학기 과정이고요. 2학기 과정에서는 확률, 도형의 성질, 그 다음 도형의 닮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 다 하면 굉장히 많죠. 이거를 같이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중에 순서대로
예를 들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딱 누르고 들어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그야 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니까 다 옛날에 배웠던 과정이죠. 설명이 나오지만 저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항목마다 문제와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요걸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면 문제, 모든 항목마다, 각 항목마다 한 문제만 캡처를 하면 문제와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와 해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문제와 해답을 한꺼번에 캡처한 것과 그 다음에 답을 삭제한 문제만 있는 걸로 둘로 나누는 거죠. 이 캡처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발품 파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손가락 많이 팔아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 사전 준비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대략 한 학년마다 200개 내지 400개 정도의 캡처를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이면 700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계속 캡처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류를 만드는 거죠. 하나는 문제만 있는 것, 또 하나는 문제와 해답이 있는 것.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아래 한글 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테스트용으로 문제만 쫙 나와 있는 게 아래 한글로 12페이지가 나오기 화면에 보이죠. 이게 한 1학년 중1 과정은 44페이지 A4로, 중2 과정, 중3 과정은 대략 68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문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테스트용. 중1, 2, 3년 과정의 모든 항목에 한 문제씩. 예, 한 문제씩. 그 다음에 그 설명까지 있는 것은, 그 다음은 똑같은 문제에 설명이 있는 것, 자, 문제만 있는 것, 설명이 있는 것, 두 종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요건 체크용, 문제만 있는 것은 테스트용. 이 두 종류를 만든 거죠. 예. 1, 2, 3학년 모든 과정에 수학 과정.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자신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의 모든 항목에 한 문제씩 풀어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줘서 본인이 풉니다. 본인이 문제를 풀고 시간은 뭐 그냥 프리하게 줘요. 그냥 네가 다 완성될 때까지 풀어봐라 라고 해서 풀게 하고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죠. 제가 채점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채점을 하고 틀린 거를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푼 다음에 본인이 그 다음에 체크용을 가지고 답변을 맞춰보면서 아는 거는 넘어가고 잘 모르는 건 삼각표,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는 그냥 동그라미 확 쳐서 마킹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본인이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고1 올라가는 녀석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 있는 모든 항목의 한 문제씩을 다 풀어보게 하자. 그건 뭐 며칠 만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학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친 건 없습니다. 본인이 중 1, 2, 3 과정에 대한 문제를 싹 다 풀고 싹 다 본인이 체크하고 본인이 해답을 맞춰보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체크했다가 그거는 나중에 올라가서 집에 가서 지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수학은 그렇게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 것은 제가 워낙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어 수학을 해보자 같이 생각했는데 영어는 제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고 수학은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왜 수학이 싫은지. 수학은 계단학습이잖아요. 계단학습이니까 앞 과정을 모르면 뒷 과정이 안 풀리는 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냥 학원 보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가 뭘 모르는지 본인이 알아야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대신에 영어는 다르죠. 영어는 그냥 막 암기하는 게 최고인데 그것조차 싫어하면 영어는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어학습은 언제든지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수학은 계단학습이기 때문에 앞의 과정을 알게 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이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각 1, 2, 3학년 과정, 그 다음에 그 해답을 보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킹하고, 수학은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충적으로는 제가 쭉 자료를 이렇게 캡처를 하다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별도로 쭉 캡처해놔서 보충 학습용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까지 일주일 내내 손가락 쥐나도록 이걸 이제 캡처하고 아래 한글에 넣어서
쭉 출력하고 하는 준비를 일주일 동안 그죠? 로시님 저 방법을 그때 알았더라면 바로 제가 수학을 그렇게 싫어해서 어느 순간 수학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답을 구하고 그 답을 할 때 너무나 즐겁다. 이 수학이 참 재밌고 즐거운 과목이다. 라는 것 알 때까지 너무나 앞에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후회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것을 알게 되니,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앞에 과정을 알아야 자신감을 갖고 그 뒷 과정을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무조건 학원 가라. 가서 어제 거를 모르는데 오늘 거를 멍하게 듣고 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컨셉을 잡아본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중 이걸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맛만 봐야 되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네가 학습을 해라. 이 사이트들 네가 학습을 해서 할아버지한테 또 할아버지 할머니 딱 앞에 앉혀놓고 네가 가르쳐봐라. 지수 함수가 뭐야? 로그 함수는 뭐야? 설명해봐. 지가 공부해서 지가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고1 과정에서는 맛만 보는 거죠. 맛만. 그렇게 해서 중3 과정, 3년 과정, 그 다음에 고2 1일에 한 단락. 그렇게 해서 수학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1 중등 과정은 빼버리고 이제 곧 이제 올라가서 접하게 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보면 김성곤 영어인데요. 1학기가 레슨이 8과까지가 있더라고요. The part you play, 그 다음에 2, 3, 4, 5, 6, 7, 8 8개 파트가 있는데 이 8개를 학습하는 것은 일주일 만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전체 다를 한 번은 읽어보고 내용은 파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앞에 3가지로 제가 3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1과 2과 3과. 요 1과 2과 3과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1과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1과에 4개, 2과에 4개, 3과에 4개 이렇게 12개를 준비를 하는데 한 과목당의 영문은 교과서 본문 그대로죠. 교과서 본문 그대로 A4 용지로 출력한 것 하나. 그 다음은 요약본은 그 레슨 1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를 해서 대략 한 3분의 1, 2분의 1 수준, 2분의 1 수준으로 핵심만 이렇게 해서 요약한 것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은 영문 이니셜, 맨 앞부분에 한 문장 또는 하나의 문장만 이렇게 달아둔 것, 그 다음에는 한글로만 번역된 것, 요 네 종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영문 본문이에요. 이게 하면 1과 레슨 1이 The Part You Play 요게 대략 한 뭐 40개, 50개 정도 되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그냥 본인 학습으로 혼자서 자율학습을 합니다. 쭉 뭐 영어 단어 체크해 가면서 이 자료들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1번이고 자율학습 혼자서 공부해요. 그 다음은 그 내용을 압축한 걸 A4 한 장으로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A4 한 장. 이 A4 한 장을 만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외우라면. 자, 그랬습니다. 1시간 줄 테니 이거를 무조건 외워라. 일단은 자율학습을 통해서 내용은 파악을 했고 그 40개, 50개 되는 문장을 줄여서 11개의 문장으로 압축도 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붙여서 11개의 문장으로 A4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 정도면은 외우는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1시간을 줄 테니 달달달달 외워라. 하고 시간 줬더니 하더라고요. 합니다. 네, 아주 머리가 특출나고 좋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4억 5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들은 하면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합니다. 그거 1시간 딱 줘서 1시간 만에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무식하게 외우는 겁니다. 언어는 외우는 거 이상이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 체크를 하죠.
외운 거를 한번 해봐라 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은 하루 지나면은 그 다음 까먹거든요. 맨 앞에 한 문장 던져주면 뒤를 쫙 그냥 줄줄줄 나오게 하는 체크용입니다. 이거는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그 앞에 있는 요 문장을 A4 한 장으로 축소한 요 내용을 그 다음 이니셜만 앞에 쫙 하나씩 해서 그 이니셜만 보면 뒤에 문장이 그냥 나오도록 머릿속으로 그 내용과 함께 이것이 그냥 입 밖으로 나오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한글을 줍니다. 그거를 번역한 아까 했던 A4 한 장짜리를 한글로 번역한 걸 줘서 이제는 영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레슨 1을 가지고 4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레슨 1은 그냥 왕창 씹어먹죠. 그런데 제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레슨 1, 2, 3, 3개를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과학이 쫙 끼어드는 바람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아이와 함께 하는 거를 보고 집에서 과학 교사 출신이었던 사람이 그럼 과학을 한 2파트를 맡겠다더니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한 이틀을 잡아먹는 바람에 영어 상당 시간을 할애해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 2, 3가 정도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1과는 완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며칠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그냥 외우면 되네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무식하게 외우는 것이 좋냐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영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왕도다. 제가 옛날에 배를 탈 때 로스앤젤레스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1980 그때가 4년도였었는데요. 요 로스앤젤레스 그때 그 당시에 LA 올림픽 때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입항 전에 팩스가 날라왔는데 A4 한 장짜리 정도 수준의 팩스가 날라왔는데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문장이 맛깔나고 그래서 그냥 당직 쓰면서 그걸 계속 그냥 달달달 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금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은 동시에 일치한다 할 때 coincide랄 거 할 때 Your visit to Los Angeles coincide with the 1984 Olympic Games. 당신이 LA에 입항하는 것이 1984 LA 올림픽과 일치하는데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이 테러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주의가 되므로 뭐 이런저런 그것이 문장이 너무 정결하고도 간략하면서 A4 한 장이 줘서 막 그냥 외웠었거든요. 그러니 재미로도 외울 수가 있고 외우는 것만큼 언어는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영어 교과서 일과를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해냅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레슨 1, 2, 3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레슨 4, 5, 6, 7, 8은 한번 자율학습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쭉 읽어보고 단어 학습 찾는 수준으로 하되 1, 2, 3과는 좀 더 심층적으로 1과는 완전히 씹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는 그 정도만 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교양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책을 2권을 준비했습니다.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라는 책하고 기적의 21일 공부법 이 두 책을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발견한 책인데 혹시라도 손주나 조카나 자제분이나 이 책을 알고 있을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책을 사서 꼭 선물을 주십시오. 이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의 90% 이상의 반응이 내가 이 책을 내가 학창 시절에 접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할 만큼 좋은 책입니다. 이건 이형진이라는 지금은 뭐 거의 아저씨가 됐겠지만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이 공부를 했던 과정을 쭉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그 공부하는 학습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도 볼 게 많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학습과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도 저 책을 그 옛날 내가 학창 시절에 저 책을 그때 접했더라면 정말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리고 저 책 체크해봐서 밑에 댓글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책은 꼭 주변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 내가 무엇을 선물해 줄까 생각한다면 이 책을 꼭 선물해 주십시오.
공부는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다. 참 멘트도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대한 예의로 학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적의 21일 공부법. 이분은 아마 간호사 출신이신 분 같은데 학부모들, 부모님들이 보면 더 좋을 책이 또 기적의 21일 공부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을 왜 그랬냐면 하루에 한 챕터씩 읽으면 일주일 만에 딱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공부는 예의다. 이건 공부는 예의다. 공예 책을 아침에 1시간 읽고 자기 직전에는 기적의 공부법 요거를 1시간 읽게 매일 일주일 동안 만들면 일주일 만에 책 2권을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2권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제 그다음 단어학습은 제가 옛날에 머리에 안 들어오는 단어들 공부할 때 쓰던 방법들을 좀 엮어본 거죠. 예를 들면 하스피탈,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침 뱉으면 안 돼라고 이제 뭐 한 거죠. 병원에 가서 침 뱉으면 안 돼. 하스피탈 안에 중간에 SPI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호스피탈은 SHOSPITAL인데 중간에 스핏은 침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침 뱉으면 안 돼. 그래서 하스피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스핏 함께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먹을 때는 절대로 재촉하지 마라.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합니다. 햄버거 먹을 때 재촉하지 말란 말은 햄버거 주문할 때 햄버거 안에 뒤에 urge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urge, urge는 재촉한다. 그 재촉한다에서 파생되면은 urgent 하면은 긴급한 게 되고, urgency 하면 긴급이 되고, emergency 하면 응급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 쪽으로. 그래서 햄버거 주문하고는 재촉을 하지 마라. 햄버거 안에 침이 들어가는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다음 웨드네스는 제가 이 웬즈데이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가 안 익혀져서 웨드네스데이라고 아예 수요일은 웨드네스데이 그래 버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랜저 같으면 그란데우르 뭐 이런 식으로 뭐 외우는 방식으로 좀 편하게 또 그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말이 제일 말이 아니라 당근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전부 다 말합니다. 당근을 좋아하는 동물, 당나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당근을 좋아하는 동물은 앵무새입니다. 왜냐? 당근은 캐럿인데 CARROT인데 C를 P로 바꾸면 앵무새가 됩니다. 패럿. 그래서 캐럿과 패럿을 연결을 해서 당근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앵무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재미를 부여하고 머리도 식힐 겸 그래서 단어 학습을 하는 도움을 될 만한 것을 하나 준비를 해서 뭐 여하튼간에 요렇게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꼬박 실행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제가 일주일을 꼬박 영어 수학 자료 전부 준비를 해서 결전일 딱 앞두고 딱 완성한 커리큘럼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월요일 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면 남포동 서울 깍두기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고 밤 10시부터는 공부는 예의다 책을 1시간 동안 읽히고 11시에 재우고 첫날은 11시에 재우고 둘째 날부터는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밤 12시까지 일어나자마자 기적의 공부법 요거 1시간을 읽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1시간 하고 그 다음 수학 문제풀이 중1 과정부터 문제 풀고 본인이 맞춰보고 문제 풀고 본인이 맞춰보고 하는 거를 두 번째 날 내내 중1 과정, 중2 과정을 오전 오후에 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영어 1, 2 쭉 들여다보는 걸 해서 둘째 날을 마무리를 하고요. 셋째 날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식사하고 수학 레벨 2 다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람 쐬러 갔습니다. 저기 기장 부산 옆에 해운대 옆에 기장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책 공부는 예의다 책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꼬리 무는 영어 이야기 좀 하고 프리토킹 그냥 프리토킹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장에 물회 먹으러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김해 집으로 이동을 해서 저녁에 영어 그리고 밤에는 인터스텔라 영화를 한 편 봤죠. 과학 영화. 밤에는 영화를 보아서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 목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수학 중3 과정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과정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게 나중에 결과는 과학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틀 동안 힘의 운동, 속력,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과학, 우주론, 우주의 탄생 부분을 제 집사람이 잡아먹는 바람에 영어 부분을 할애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봐라 이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뛰어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오전에는 고1 과정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네가 공부해서 할아버지한테 가르쳐봐. 그래서 그 옛날 지수, 로그함수 공부했던 기억을 가지고 아이가 지가 공부하고 학습해서 지가 강의하게 만드는. 뭐 일주일 동안 제가 가르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가 체크하고 지가 하고 할 수 있도록만 쭉 만들어 봤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책도 한 2권 읽혀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쭉 좀 체크하다가 오후에 기차 타고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주일을 빡시게 했는데 마지막 한 주는 탈진해 버렸습니다. 제가 탈진, 락다운. 마지막 한 주 일주일은 멍하게 완전히 몸이고 뭐 정신도 완전히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먹고 퍼져고 그냥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잘 따라줘서 연석의 별명이 제가 탑건인데, 탑건 영화 아시죠? 탑건, 그죠? 누굽니까? 비행사 그 얘기 이름이 정상이거든요. 정상 꼭대기에 서서 탑건. 그래서 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할아버지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빡세게 함께 쭉 체크해 봤다는 것도 추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접근해 나가면은 좋겠다 하는 거를 함께 생각해 본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이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본인이 체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만약에 이 자료 그냥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A4로 아래 한글로 쭉 만들어 놓은 중1, 중2, 중3 중등 3년 과정에 대한 수학, 뭐 영어 이 자료들을 갖고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을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뭘 가르칩니까?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해내더라고요.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제가 뻗어 있는 동안에 근데 그 밑에 있는 녀석이 또 이제 내년이면 또 고1 올라가기 때문에 왜 형만 가고 나는 안 해줘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수학은 너무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안 오른다는 사람은 왜 안 오른지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영어는 내가 저는 너무나 좋아했고, 그렇죠? 강보상님 이번 방학 3주 프로그램 특허. 그런데 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잘 아시잖아요. 서프라이즈에 말 들어놓고 나서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제가 어떤 학습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 것이 없습니다. 다만 2010년에 제가 이제 천안함 3월 달에 천안함 사건 터지고 검찰 조사 받기 시작하고 조사위원으로 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 받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후반부부터는 재판 시작하고 했던 그 2010년 그때 제가 어저께 우리 방송했던 우리 여의도의 그 사무실에 그때는 방 3칸짜리 있었는데요. 큰 녀석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녀석은 재수생이었을 때 제가 두 녀석을 데리고 1년 동안 거기서 매일 아침 밥해 먹여서 보내고 낮에는 직원들 오기 전에 청소해놓고 직원들 오면 직원들과 함께 또 일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낮에 또 검찰 가서 조사받고 또 지금 법원 가서 재판받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저녁거리 이렇게 준비해놓고 간식거리 준비해놓고 잠깐 또 빨래 걸어놓고 이따가 한 8, 9시 되면 또 가서
학원에서 딸내미, 재수생 딸내미 나오면 태워서 집에 오고, 네, 그걸 2010년 한 해 빡세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로서 역할 한 거 말고는, 지금 이 방법을 아이들한테 해본 적도 없고요. 하지도 못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손주한테는 아이들한테 못했던 것을 손주한테 한번 제가, 해볼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부는 내 인생의 예의다. 그 책을, 알라딘 들어가면 중고 서적들도 많습니다. 알라딘 중고 서적을 사도, 여러 권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이렇게 일상의 얘기를, 엮어서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